네, 안녕하세요. 9장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고사 준비 잘하고 있죠? 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팁은 일단 제가 기출문제를 블랙보드에 올려놨잖아요. 지난 5년 동안 기출문제, 그 기출문제를 열심히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저는 뭔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하나의 답을 내는 문제보다는 어, 뭔가 답이 나왔을 때 이게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걸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답이 나왔으면 이 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답에 대한 해석을 해보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런 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장에서는 타임 웨이티드 컨트롤 차트의 두 번째 관리도인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 EWMA 컨트롤 차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식이 EWMA의 모니터링 스태티스틱 관리 통계량이에요. 관리 통계량. 그래서 이 GI를 계산해서 이 GI를 관리도에 타점할 겁니다. 자, 그래서 GI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XI는 우리가 관측하는 그 관측치고요. 그 다음에 GI-1은 바로 그 전 시점에 I-1 시점의 관리 통계량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Q썸과 같이 현재 정보, 현재 관측치와 과거의 정보가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했던 Q썸 스태티스틱을 잠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정보와 과거 정보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다른 점은 Q썸 통계량은 이런 타겟 값을 정하고 타겟 값과 현재 관측치와의 그 차이를 계속 누적해서 누적합을 구한 거죠. 그렇지만 오늘 배울 EWMA는 이런 누적합이 아니라 현재 정보와 과거 정보를 이렇게 가중치의 비율로 서로 결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또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신 EWMA 관리 통계량 GI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GI는 현재 정보와 과거 정보의 결합된 형태이다. 자, 그러면 이 람다, 1-람다, 람다가 결정되면 이제 1-람다도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람다는 0과 1 사이의 값이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가중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슨 가중치겠죠? 민영이가 한번 대답해 볼래? 민영아. 지금 람다가 어디 앞에 있어? 그래, xi 앞에 있지? 그러니까 무슨 가중치야? 민영아? 그래, 맞아. 그 현재 xi가 이제 현재 내가 관측하고 있는 관측치니까 현재 관측치의 가중치지. 그 다음에 나머지를 과거 정보에다 가중치를 두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람다가 예를 들어 0.3이면 현재에다 0.3만의 가중치를 두고 과거에 0.7의 가중치를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9장에서 배우는 타임 웨이티드 컨트롤 차트에 부합되는 그런 어떤 관리도죠. 왜냐하면 현재 정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정보, 시간 웨이티드, 시간에 어떤 가중치를 둔 현재와 과거 정보를 모두 이용하는 그런 관리도이기 때문에 이번 9장에서 배우는 타임 웨이티드 컨트롤 차트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0은 이건 이제 초기 값인데요. 초기 값은 보통 mu0, 그다음에 mu0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데이터의 평균 값으로 초기 값을 사용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EWMA 스태티스틱 관리 통계량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기본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i가 1일 때 어떻게 됩니까? 람다 x1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g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g2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람다 x2 1 마이너스 람다 g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해볼게요. g3는 어떻게 되냐면 람다 x3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x2.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규칙을 좀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보면 이 z2를 계산할 때 우리가 z1 값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G3를 계산할 때 G2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계산한다면 우리가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상상컨대 Z3는 G2만의 함수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Z2의 G1의 정보도 갖고 있고 G1의 정보도 갖고 있고 Z0의 정보도 다 갖고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Z2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Z2만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Z1, Z0 과거의 모든 값을 다 갖고 있다. 과거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면 Z3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람다 x3 C2잖아요. 그러면 C2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3 람다 C2를 여기다 이제 넣어볼게요. 람다 x2 더하기 1 람다 C1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조금 풀어주면요. 람다 x3 1 람다 x2 그 다음에 1 람다의 제곱에 C1이 되죠. 자, 그러면 C1에도 또 한번 넣어볼게요. x3 1 람다 x2 1 람다 제곱에 C1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C1에 10을 집어넣으면 람다 x1 더하기 1 람다 C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쭉 풀어서 써주면 람다 x2 네, 1 람다 제곱 람다 x1 다음에 1 람다 세제곱 z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썼을 때는 g3가 어떤 과거의 값을 갖고 있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는데 이걸 한번 풀어 써보니까 g3는 현재 x3의 람다만큼의 가중치를 갖고 있고 바로 과거 시점 x2의 1 람다 곱하기 람다의 가중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전 시점인 x1에는 1 람다 제곱의 람다 그 다음에 초기 값에는 1 람다의 세제곱 이런 어떤 가중치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람다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1 람다에 곱해주면 계속 값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진용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 진용아. 그래, 맞아. 작아져.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1 람다를 곱하면 굉장히 작아진다고. 이제 그의 어떤 패턴은 제가 또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진용이가 잘 대답했고. 그래서 현재 가중치를 람다만큼 두고 바로 그 전 시점에 조금 줄어든 1 람다 곱하기 람다의 가중치. 그 다음 과거로 갈수록 가중치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그런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Z1, Z2, Z3에 대한 예제를 보여드렸지만 이거를 일반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I는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람다 XI. 자, 현재 시점에 람다만큼의 가중치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시점으로 갈수록 조금씩 가중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람다 1 람다의 제곱 XI-2 해서 쭉 가서 람다 1 람다 i-1 x1 다음에 초기 값에는 1 람다 i의 c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람다 그 다음에 c가 0서부터 i-1까지 1 z xi-j 플러스 1 람다 i의 z0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보면 이렇게 뭐 설명을 할 수 있죠. 이게 웨이트잖아요. 웨이트가 이제 제가 쓰는 것, 이게 지금 보라색으로 제가 박스 치는 게 웨이트야. 이게 현재에 대한 웨이트고, 이게 이제 현재에 대한 웨이트가 아니라 현재랑 과거에 대한 웨이트가 다 포함되어 있고, 이건 초기 값의 웨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초기 값의 웨이트는 크게 이제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고, 요 앞에 첫 번째 박스 1번에 있는 요 웨이트가 현재 람다만큼 주고 과거로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거를 좀 제가 말로 써보면 the weight, the weight
decrease geometrically with the age of the sample mean.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샘플 민이 나이를 점점 먹어갈수록, 과거로 갈수록 지오메트리칼리하게 디크리스 한다, 감소한다. 자, 이게 이제 지오메트리칼리 감소하는데 그 표현이, 그 패턴이 약간 지수분포로 감소를 해요. 그래서 이름을 exponentially weighted라고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제 exponentially weighted의 어떤 그 패턴,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왜 용어를 exponentially weighted로 했는지는 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 식에서 제가 1번하고 2번 그 웨이트들만 뽑은 건데 그 웨이트의 합은 1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웨이트의 합은 1인데 결국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식이 이게 첫 번째 아까 그 현재와 과거에 대한 웨이트에 해당하는 거고 이 두 번째는 뭐죠? 이 두 번째는 그 초기 값에 대한 웨이트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이 1이 됨을 한번 보여볼게요. 자, 그래서 한번 먼저 1번서부터 보면 1번을 좀 풀어서 쓰면 람다 한번 해볼게요. j가 0이면 얼마죠? 1이죠. 1마이너스 람다 0승이니까 1이고 그 다음에 j가 1이면 1마이너스 람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1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쭉 가서 1마이너스 람다 i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등비수열이잖아요.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쓰면 쉽게 우리가 풀 수가 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공비라고 부르죠. 공비 1 마이너스 람다 그다음에 초항 1 마이너스 람다의 총 텀의 개수가 i 마이너스 1에서 1이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바뀌었네요. i.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1 마이너스 1에서 지워지고 람다 지워지면 1 마이너스 람다 i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더하게 되면 여기 2번은 이미 계산되어 있으니까요. 1 마이너스 람다 i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i는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EWMA 그 스태티스틱의 그 웨이트들의 합은 1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이 여기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가 그 앞에 두 장에 그 필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EWMA 스태티스틱 제가 ZI 이게 이제 EWMA의 모니터링 스태티스틱 관리 통계량인데 그 관리 통계량의 그 특성에 대해서 계속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include all past observations 맞죠? 왜냐하면 현재 정보랑 과거 정보를 다 갖고 있다. 그렇죠? 현재 정보에 가중치를 많이 두고 과거 정보의 가중치를 점점 줄어든다. 가중치로 조절을 할 뿐이지 모든 현재와 과거 정보를 모두 다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weight recent observation much more heavily than old observation. 그래서 최근 정보에 최근 데이터에 좀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과거로 갈수록 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패턴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약간 exponentially 형태, 약간 지수분포의 형태다. 그래서 이름이 exponentially weighted. 우리가 웨이트를 줄 건데 가중치를 줄 건데 과거로 갈수록 가중치를 줄어들게 줄 건데 근데 그 형태가 어떤 거냐면 exponentially하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 statistic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보고 이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제 x축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현재가 지금 이 시점 이렇게 프레젠트가 현재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과거다. 과거. 그 다음에 y축은 웨이트예요. 웨이트. 그래서 이제 현재에 가장 많이 주겠죠?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현재에 람다만큼의 웨이트를 줘요. 현재와 람다만큼의 웨이트를 주고 자, 그러면 조금 과거로 가면 어떻게 람다 한 시점 뒤로 가면 람다 곱하기 1 마이너스 람다라고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람다를 0.3으로 하면 여기는 어떻게 줄어드냐면 0.3 곱하기 0.7이니까 0.21로 줄어드는 거죠.
좀 줄어들었어. 그 다음에 한 시점 더 뒤로 가면 0.3 곱하기 0.7의 제곱이니까 계산해보면 0.147. 좀 더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한 시점 더 뒤로 가면 0.3에다가 0.7의 함승을 하면 0.1029. 그렇죠? 줄어드는 속도는 조금씩 줄어들어요. 맞죠? 처음에는 조금 빠르게 줄어들다가 갈수록 이제 천천히 줄어드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지수 분포의 어떤 패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가중치를 점점 작게, 과거로 갈수록 가중치를 점점 작게 준다라는 점, 여기서 우리가 그림으로 제가 좀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람다의 역할, 우리가 이제 가중치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좀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 람다를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어떤 논문이나 책에는 메모리라고 불러요. 메모리. 그래서 how much memory the chart has.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가 어떤 기억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현재를 가장 많이 기억하고 그 웨이트를 많이 준다라는 거는 현재를 많이 기억하고 과거로 갈수록 조금 더 조금씩 어,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맞죠?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어떤 책에는 이 람다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forgetting factor라고 부르기도 해요. forgetting factor. 약간 이제 잊어버리는 팩터라는 거죠. 그래서 람다가 과거로 갈수록 점점점 잊어버리니까 기억을 잊어버리니까 어, 이걸 forgetting facto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람다가 1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식에다가 위에 식에다 람다에다가 한번 2를 집어넣어 보세요. 수민아, 수민이가 한번 대답해 볼래? 람다에다 1을 집어넣으면 자, 뒷텀이 없어지는 거야. 맞지? 이 텀이 없어져. 람다에다 1 집어넣으면 1-1 0이니까 뒷텀이 없어지니까 결국 CI는 지금 여기서 보여드렸듯이 CI는 XI가 되는 거죠. 그럼 XI는 뭐예요? 현재 관측치잖아. 그럼 현재 관측치를 그냥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뭐와 같은 거지? 맞아. 관측치 하나하나를 타점한다라는 거. 수민아, 이게 뭐지? 그래, 맞아. 그게 인디비주얼 차트야. 6장에서 배웠던 인디비주얼 차트랑 똑같아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람다를 1로 주면 현재 가중치를 1로 주고 과거의 가중치를 하나도 안 주면 그게 바로 인디비주얼 차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람다를 좀 적게 준다라는 건 뭐냐면 현재 데이터에 조금 가중치를 적게 두고 wait more on past observations. 과거 그 관측치에 가중치를 좀 더 많이 준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small shift, 작은 쉬프트를 잘 잡을 수가 있다. 어떤 과거의 어떤 패턴까지 다 봐가면서 뭔가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작은 변동을 잘 디텍트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large weight, 그 람다를 크게 하면 현재 어떤 데이터 가중치를 크게 하는 거고 이럴 때는 비교적 큰 쉬프트를 디텍팅 할 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람다가 극단적으로 1이 되면 이게 이제 인디비주얼 컨트롤 차트고요. 인디비주얼 차트는 큰 쉬프트를 탐지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문제점이 뭐였죠? 그래, 맞아. 작은 쉬프트를 감지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9장에서 Q썸이나 EWMA 컨트롤 차트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쉬프트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교적 작은 람다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보통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모니터링 스태티스틱, 그 ZI, EWMA 스태티스틱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는 뭘 배워야 돼? 맞아. 맞잖아. 관리도에서 두 가지, 관리 통계량과 관리 한계선이잖아. 관리 한계선을 배워야 되는데 이제 관리 한계선을 배우려면 우리가 expectation of CI가 있어야 되고 제가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upper control limit을 구하려면 expectation of monitoring statistic 뭐 3 sigma control limit 한다면 3 곱하기 standard deviation of CI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CI의 expectation과 standard deviation을 제가 여기서 이제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CI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다 이제 expectation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람다는 constant니까 나오고 expectation xi 더하기 람다 1 람다 다 constant니까 나오고요. 이렇게 쭉 쓸 수가 있어요. 쭉 쓰고 람다 1 람다에 i-1승 expectation 1
그 다음에 이 부분은 expectation constant니까 그대로 나오죠. expectation 취하면 그대로 나온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expectation of xi는 mu0. 그죠? 이런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요. 람다의 mu0 모든 i에 대해서. 그래서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The expectation xi-1도 mu0. 그냥 모든 i에 대해서 다 mu0니까 쭉쭉 가서 람다 1 마이너스 람다에 i-1승 mu0 그다음에 1 마이너스 람다에 i승 z0.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정리를 해줄게요. 정리를 해주면 mu0로 정리를 해주면 1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쭉 가서 1 마이너스 람다에 i 마이너스 1승 그래서 뒤에 초기값 텀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줄 건데 이제 여기서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을 하면 되겠네요. 람다 mu0고요. 요 텀을 보면 뭐죠? 1 마이너스 람다. 그다음에 1 마이너스 공비가 1 마이너스 람다고 총 항의 개수가 몇 개죠? i 마이너스 1개고 1이 있으니까 총 i개다. 그래서 1 마이너스 람다 i의 c0. 자, 그러면 여기 람다만 남고 여기 람다 지워지고 해서 쭉 계산해 보면 mu0 1 마이너스 람다 i 1 마이너스 i 0 이렇게 돼서 mu0가 됩니다. 그래서 gi의 expectation mu0고요. 우리가 이제 이 이유는 z0가 mu0랑 z0랑 우리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초기값은 여기서 이제 mu0로 쓰면 우리가 mu0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리밋을 구할 때 이 앞에 있는 expected term은 우리가 구했어요. expectation은. 그러면 이제 뒤에는 우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일단 베리언스를 구해 가지고 거기다 제곱근을 씌워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expectation과 같은 거고 베리언스를 취하면 컨스턴트는 제곱해서 튀어나오고 베리언스 xi. 자, 람다 제곱 1 마이너스 람다 제곱의 베리언스 xi 마이너스 1. 그렇죠? 쭉 가서 람다 제곱 1 마이너스 람다에 제곱하면 2i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베리언스 x1. 그다음에 이 뒷텀은 베리언스의 컨스탄트는 어떻게 됩니까? 베리언스의 컨스탄트는 여기 들어가면 이게 0이야. 그렇죠? 베리언스 오브 컨스탄트는 항상 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정리를 해보면 람다. 자, 그 다음에 variance of xi는 뭐였죠? sigma square for all i. 그러니까 sigma square. 그 다음에 람다 제곱 1 마이너스 람다 제곱의 sigma square. 쭉 가서 람다 제곱 1 마이너스 람다 2i 이 sigma square. 그렇죠? 자, 그러면 람다 시그마 스퀘어로 묶어주면 1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제곱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람다에 여기 4승이 있겠고요. 쭉 가면 1 마이너스 람다에 2i의 마이너스 2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저 정리를 해주면요. 이것도 역시 등비수열의 합. 1 마이너스 공비가 얼마입니까? 여기서는 1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좀 더 자세히 써주면 1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이 몇 개가 있냐면 이게 요거를 정확히 요거를 좀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 마이너스 람다 i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i 마이너스 1개 텀이 있으니까 여기서 총 2의 i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안, 죄송합니다. 여기서 i 마이너스 1개 텀이니까 i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잘 안 지워지네요. 이렇게 안 지워지죠. 그래서 i 이렇게 쓸게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저 정리를 해주면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서 요 람다
제곱을 다 빼줬네요. 그래서 람다 제곱 시그마 스퀘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면 1 람다의 제곱 1 람다의 2i.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지워지면 이제 분자 지워지면 시그마 제곱 람다 2 람다 그다음에 1 람다의 2i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분산 ZI의 EWMA의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의 분산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스탠다드 디베이션이니까요. 여기다 이제 제곱근을 취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여기 등비 수열의 합을 지금 계속 이용을 했는데 다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또 혹시나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는 분들은 이 공식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쭉 가면 이게 이제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을 보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1 R 다음에 A 1 R의 총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뭐 A를 우리가 뭐 초항 혹은 뭐 첫째 항 이렇게 불렀죠. 첫째 항 불렀고 R을 우리가 공비라고 불렀고 N은 총 항의 개수 이렇게 불렀나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장과 바로 그 앞장, 그 전장과 전전장에서 유도한 expected value of CI. 그렇죠?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빨간색으로. upper control limit은 expected value of CI가 되겠고, 뭐 3 시그마를 보통 쓰지만 제가 여기다 뭐 L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뭐 L이 3이 보통이지만 그래서 S standard deviation of ZI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expected value of zi는 뭐였냐면 mu0가 됐고 standard deviation은 바로 앞장에서 유도한 거에서 제곱근을 취하면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upper control limit, 그 다음에 lower control limit은 플러스가 마이너스로만 바뀌고 그 다음에 center line은 mu0가 됩니다. 자, 그리고 L은 with of control limit인데 보통 이제 우리 3 시그마 컨트롤 리밋에서는 3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어플 컨트롤 리밋과 이제 로우 컨트롤 리밋에 보면 이게 이제 i의 함수식으로 되어 있어요. i가 뭐냐면 각 샘플의 인덱스잖아요. 그러니까 샘플이 바뀌면 이게 1이면 2이면 3이면 이렇게 하면 계속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리밋이 점점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컨스탄트 하지 않고. 그래서 약간 스테디 스테이트 컨트롤 리밋을 우리가 계산을 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 i를 좀 무한대로 보내면 as I gets larger i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람다의 2i 요 텀은 어떻게 되겠어? 뭘로 가겠어? 그러니까 1 람다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커지면 0으로 간다고. 그래서 1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텀이 없어지고 결국 이 텀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대괄호에 있는 텀이 approach 1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고 이 밑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upper control limit과 lower control limit은 뭐예요? 이제 i랑 관계 없잖아요. i 함수가 아니니까 이제 일정한 어떤 constant한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steady state control limit 이렇게 부른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볼게요. EWMA 우리 이제 교과서에 있는 예제인데 EWMA 컨트롤 차트를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람다가 0.1 람다가 이제 중요한 거야. 람다가 현재 관측치에 얼마나 가중치를 줄까. 그 다음에 L은 보통 이제 3을 쓰는데 여기서 2.7을 썼네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값 mu0가 10으로 주어져 있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1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관측치가 9.45.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테이블에 있는 이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관측치가 뭐냐면 저 A 칼럼에 담겨져 있는 게 지금 관측치니까 9.45죠. 그러면 첫 번째 EWMA 스태티스틱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이 B와 C는 이거는 이제 Q썸에 관련된 이그젬플이니까 이거는 이제 잊어버리고요. ZI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ZI는
맞아요. x1, z1은 죄송합니다. z1은 x1의 람다만큼의 가중치를 두고 초기값, 그 과거값은 이제 z1 시점이니까 초기 과거값이 이제 초기값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c0가 된 거예요. 그래서 람다가 얼마야? 0.1. 그 다음에 처음에 초기값이 얼마야? 9.45. 그 다음 1마 람다 0.9. 그 다음 C0가 10이라고 했으니까 C0가 mu0라고 했으니까 10에서 9.945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리 통계량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EWM의 관리 통계량은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람다 0.1, x2는 어디 있습니까? x2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그래서 여기를 넣고 그 다음에 0.9 됐고, 음, 됐고, 그 다음에 뭘로요? 그 다음에 C1이 어떤 거야? C1이. C1이 여기서 구한 거야. C1이. 그래서 9.945가 되는 거죠. 그래서 9.7495가 된다. 이런 식으로 C1, C2, C3, C4 이렇게 계속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G는 어떤 거예요? 현재와 과거를 다 결합하고 있는 그런 관리 통계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 통계량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리밋. 그렇죠? 관리 한계선 구하는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아는 거 쭉 넣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는 아니고 일단 i를 그냥 이용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샘플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i에다가 2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퍼 컨트롤 리밋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값을 쭉 집어넣으면 10.27이 되고 로월 컨트롤 리밋은 9.73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를 계속 바꿔가면서 우리가 컨트롤 리밋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컨트롤 리밋을 구하면 뒤에 있는 그 i가 속해 있는 그 텀이 없어지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0.62, 9.38. 이거는 이제 i랑 관계 없으니까 이렇게 컨스턴트한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EWMA 컨트롤 차트가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이 찍히고 이 점 하나하나가 뭐죠? 여기서 찍은 점이 뭐야? 내가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야. 봉식이가 한번 대답해 볼래? 이 점이 뭐야? 좀 당황스럽다고? 그래, 이 점. 컨트롤 차트에 찍힌 게 뭐지? 그래, 타점되는 게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이 잘 됐어. 그러니까 우리 EWMA 컨트롤 차트 하고 있으니까 공식가 뭐야? 그래, 맞아. 이게 C 값이야. 그래서 이게 C1, C2, C3, C4 이렇게. 그렇죠? 쭉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리밋은 어때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스테디 스테이트 컨트롤 리밋이 아니고 이렇게 i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짐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i가 어느 정도 커지면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편편해짐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스테디 스테이트로 이렇게 구하자라는 것이 현장에서는 스테디 스테이트 컨트롤 리밋을 쓰는 경우가 이제 보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컨트롤 리밋 밖에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알람이 일어나겠죠. 자, 예제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WMA 컨트롤 차트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배웠고, 그러면 한번 제가 총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컨트롤 차트에서 디자인 파라메타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우리 유저들이 결정해야 되는 어떤 값들이에요. 그래서 EWMA에서는 뭐냐면, L과 람다야. 그렇지? 이제 L은 보통 이제 3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람다예요, 람다. 람다가 뭐라고 그랬지? 규민아.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내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 EWMA에서 람다는 뭐야? 맞죠. 가중치인데 현재 관측치에 얼마만큼 가중치를 두느냐. 그치, 람다. 그 다음에 나머지 1-람다는 과거 정보의 가중치를 두는 거지. 그래서 이제 람다를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뭐 람다가 딱 이 문제에는 람다가 이거다. 저 문제에는 람다가 이거다. 이렇게 딱 결정되어 있는 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약간 트라이얼 에러로 해봐야 돼. 그래서 이 파라메타들, 이 디자인 파라메타는 can be chosen to give desired average run length performance. 그러니까 average run length가 컨트롤 차트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대표적인 매저잖아요. 그래서 이 average run length의 퍼포먼스를 갖고 우리가 어떤 L과 어떤 람다를 쓸지 그거를 여러 조합을 계속 해보면서 트라이 해보면서 어떤 조합일 때 우리가 원하는 average run length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그걸 보고 그 퍼포먼스가 나오는 L과 람다를 어떻게 정하는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를 컴퓨터 코드화 해가지고 여러 가지 람다와 L의 경우의 수를 고려해 가면서 에버리지널 랭스를 계속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뭐 현장에서는 또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가이드라인이 주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람다 0.05에서 0.25가 잘 작동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L은 이제 뭐 보통 이제 3을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가이드라인도 있네요. 람다가 0.1보다 작을 경우에는 L은 2.6에서 2.8 그 사이의 값을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similar to the QSUM, the EWMA performs well against small shift. 저 작은 shift 변동을 잘 감지한다라는 거고, but does not react to large shift as quickly as the short chart. 그러니까 large shift에는 슈와르트 컨트롤 차트, 우리 6장과 7장에서 배웠던 것이 좀 더 잘 작동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 EWMA is often superior to the QSUM for larger shift, particularly if lambda is greater than 0.1.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가이드라인이에요. EWMA가 보통 Q썸보다 좋다. 그러니까 라지 시프트를 탐지하는 데는 좋다. 람다를 우리가 0.1보다 좀 크게만 한다면 라지 시프트를 하는 데는 좋다. 보통 이제 라지 시프트는 EWM이나 Q썸을 쓰기보다는 그냥 X바 차트나 R 차트나 이런 걸 이제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EWMA를 꼭 써야 되는 경우에는 람다를 조절하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람다를 0.1보다 크게 한다면 좀 큰 시프트에도 잘 작동한다라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좀 여기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해본대요. 이건 좀 꽤 오래된 어떤 결과이긴 하지만 제가 하나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L과 람다가 디자인 파라메터라고 했어. 디자인 파라메터가 뭐라고 했지? 맞아. 유저가 결정해야 되는 파라메터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조합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L을 3.054 쭉 바꿔가면서 2.615까지 바꿔봤고요. 람다는 0.4, 0.25, 0.2, 0.1, 0.05 이렇게 다섯 가지 경우의 수를 봤네요. 그렇죠? 자,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 건데, 자, shift min 이게 이제 0이라는 소리는 min shift가 평균 그 shift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지? 민지가 한번 대답해 볼래? 쉬프트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게 무슨 경우지? 정, 그래, 맞아. 내 힌트 주려고 했는데 벌써 대답을 잘하네. 맞지? 이게 정상인 경우야. 그치? 평균의 변동이 없으면 이게 정상인 거지. 그 다음에 0.25서부터가 뭐다? 이제 비정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0.25, 0.5.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이제 작은 쉬프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0.75, 0.1 이런 거는 스몰 쉬프트, 그다음에 1.5, 2.0은 미디움 쉬프트, 2.5 이상은 라지 쉬프트인데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정상 상황이고 비정상 앱노멀 상태야. 자, 이 0은 노멀 상태.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값이 뭐냐면 average run length예요. average run length. 그래서 이 정상일 때 average run length를 민서가 뭐라고 했지 우리가? 정상일 때 에버리언 랭스가 두 개지가 있었잖아. 정상일 때랑 비정상일 때. 그래, 맞아. 아주 잘했어. 이게 뭐냐면 에버리지널 랭스 0. 나머지는 민서가 뭐라고? 에버리지널 랭스 뭐야? 2야? 3이야? 그래, 1.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에버리지널 랭스 0는 500으로 다 동일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다섯 개의 조합 중에 어떤 조합이 좋은지를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에버리지널 랭스 0는 이렇게 보통 에버리지널 랭스는 이렇게 똑같게 고정을 시켜 놓고 에버리지널 랭스 1이 작은 조합을 찾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좀 볼게요. 좀 깨끗하게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자, 0.25, 0.5를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는 very small shift라고 해요. 그러니까 변동이 있는데 아주 작은 변동이라는 거야. 자, 그때 어떤 게 좋아요? 보면 very small이나 또 small인 경우에 0.75나 1, 0.75나 1인 경우를 우리가 small shift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는 한번 에버리지널 랭스 1을 쭉 보면 어디가 좀 작냐면 어떤 조합이 작냐면 이쪽 조합이 작아. 그치? 보면 이제 106 있잖아요. 106, 이거 150, 170, 224니까 훨씬 크고 그다음에 이 조합이 여긴 제일 좋네요. 84.1.
그 다음에 very small도 이 두 개가 이제 비슷하고, small shift에서도 이제 비슷비슷하고, 맞죠? 그래서 very small 혹은 small shift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람다 값을 이렇게 좀 작게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L 값도 이 정도로 하면 이제 좋겠다라는 걸 알았어. 자, 그 다음에 1.5에서 2를 우리가 현장에서는 medium shift라고 불러요. 약간 중간 정도의 shift가 일어났다. 이때는 에버리지 랭스 1이 뭐가 제일 좋죠? 맞아요. 이때가 제일 좋네요. 맞죠? 이때가 제일 좋고, 저 보면 또 어떤 거가 좋을까요? 여기서는 뭐 여기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서는 또 제일 좋은 게 뭐 이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라지 시프트는 어떤 게 제일 좋냐면 이제 이 정도였지. 자, 여기를 조금 이렇게 잘못 얘기를 했네요. 여기는 여기 이렇게 좀 요거는 이제 미디움에 속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 라지는 보통 이렇게 약간 람다 값이 큰 거가 좋다. 왜냐, 에버리지 랭스 0, 에버리지 랭스 1이 작잖아요. 이 값에 비해서 좀 작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형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테이블이 굉장히 좀 중요한 테이블인데요. 이제 L과 람다의 조합을 쭉 보고 보통 이제 에버리지 랭스 0는 고정시켜 놓고 에버리지 랭스 1이 어떤 조합이 제일 적은지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90년도만 해도 어떤 컴퓨터라든지 컴퓨팅 파워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한 조합, 지금 5개의 조합만 이렇게 고려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뭐 지금은 포룹을 돌리면서 엄청난 조합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조합, L의 조합, 그 다음에 일단 레인지를 어느 정도 준 다음에 그 레인지에서 쭉 훑는 거야. 그 다음에 람다도 마찬가지로 쭉 훑어가지고 가장 좋은 L과 람다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보통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EWMA 컨트롤 차트를 디자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EWMA는 non-normality의 로버스트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자, 보통은 이 컨트롤 차트의 큰 가정은 데이터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는 가정이 있다. 그런데 EWMA 이 컨트롤 차트는 데이터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지 않더라도 로버스트하다라는 거예요. 로버스트하다라는 게 뭐죠? 로버스트. 자, 우리가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뭐 강건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수업에서도 로버스트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건데요. 있으실 텐데요. 이 로버스트는 뭐의 반대말이냐면 센시티브의 반대말이에요. 센시티브는 뭐야? 민감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변화에 굉장히 변화가 심하면 이게 센시티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스펠이 맞나? 네, 헷갈리네요. 그래, 어쨌든 로버스트는 그거의 반대말이야. 어떤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 별로 크게 성능의 차이가 없을 때 로버스트하다, 어떤 강건하다, 로봇처럼 그렇게 강건하다 이런 이제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인디비주얼 컨트롤 차트는 넌 노멀리티에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여기 센시티브 있네. 그럼 다시 한번 쓸게요. sensitive 됐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성능이 굉장히 저하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만 EWMA는 비록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정이 있긴 하지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막 나빠지지 않는다는 걸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테이블에 보시면 자, in control aboriginal length 이렇게 되어 있어. in control aboriginal length가 뭐지? 현우가 대답해 볼래? 현우. 맞아. in control aboriginal length. 좀 헷갈려? 에버리지 랭스 0야 에버리지 랭스 1이야. 그래 맞아. 에버리지 랭스 0를 얘기하는 거야. 인 컨트롤이니까 정상 상황에서 에버리지 랭스 우리 에버리지 랭스 0 이렇게 써. 지금 요 테이블 안에 있는 이 값들이 뭐냐면 에버리지 랭스 0야 0. 그러면 이제 크면 클수록 좋겠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individual control chart for various gamma distribu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테이블 한번 읽으면 이게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 데이터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랐을 때 에버리지널 랭스 0 값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대표적인 non 노멀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닌가 감마 디스트리뷰션은 노멀 디스트리뷰션 아니잖아. 그래서 감마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임의로 시뮬레이션 한 거야.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 아닐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보려고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 때는 이렇게 값이 나와. 그래서 370,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EWMA의 디자인 파라메터를 이렇게 세 개의 경우로 이렇게 쓴 거네요. 그렇죠? 위에 있는 거는 람다, 밑에 있는 거는 L. 그 다음에 마지막 칼럼에 있는 거는 슈왈트 컨트롤 차트. 이게 뭐냐면 인디비주얼 컨트롤 차트를 얘기하는 거야. 인디비주얼. 6장에서 배웠던 인디비주얼 컨트롤 차트. 자, 그러면 EWMA의 세 가지 어떤 디자인 파라메터에 의한 결과,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차트에 대한 결과. 일단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보면 에버리지널 랭스 0 값이 다 370으로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는 EW나 EWMA나 슈왈츠나 성능에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데이터가 넌 노멀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따라. 감마 디스트리뷰션은 약간 이렇게 스큐된 거잖아.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대칭된 거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이렇게 대칭인 경우가 한 70%야, 데이터가.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정확히 따르고 있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차트를 뭐 개발하거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현장에서 나오는 그 현실 데이터에 잘 맞는 그런 이제 컨트롤 차트를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제 어쨌든 다시 여기서 이제 포커스를 돌아오면, 감마 디스트리뷰션, 즉 넌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에버지널 랭스를 한번 쭉 보면요. 이제 370이 돼야 되는 거지. 370 근방에 나와야 되는 건데 어때? EWMA는 370, 341, 259. 아, 이런 초이스는 안 좋네요. 맞지? 람다를 0.2로 하고 L을 2.86으로 했더니 370보다 굉장히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별로. 그래서 지금 이러한 조합은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한번 이 조합 한번 볼까요? 이 조합은 0.05, 람다를 0.05라고 L을 2.492로 했을 때는 감마 디스트리뷰션 파라메터를 많이 바꿈에 따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다 370 근방에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경우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맨 마지막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맨 마지막이나 그 마지막 두 번째, 이 두 번째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슈왈트 컨트롤 차트는 어떻게 돼? 그죠? 감마 디스트리뷰션, 즉 넌노멀 디스트리뷰션 되니까 에버리널 랭스 0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야. 에버리널 랭스 0는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370이 기준이니까 370에 가까우면 좋은 값인데 이게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했는데 한번 결론을 지으면 지금 보라색에서 팍 트인 거야. Properly designed EWMA is less sensitive to the normality assumption. 그렇죠? 그래서 잘 디자인된 EWMA는 노멀리티 어썸션에 덜 센시티브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와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슬라이드의 제목에 나와 있는 거예요. 로버스트하다라는 거 EWMA가 넌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그렇죠? 그래서 이 테이블은 제가 단골로 여러분들 과제나 시험에 냅니다. 이 테이블을 이제 주고 이 테이블을 이제 설명하라 이거지. 그리고 이 테이블로부터 받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레슨은 뭔지 이런 걸 한번 서술해 보시오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숫자 뭐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이 테이블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그 내용 메시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9장 타임 웨이티드 컨트롤 차트에 대해서 배웠어요. 타임 웨이티드 컨트롤 차트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어요. Q썸과 EWMA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고 이 두 가지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기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론, 컨트롤 차트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Q썸과 EWMA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토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우리 수업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혹시나 이런 관련된 일을 하시게 될 때는 이제 많이 공부를 더 하시게 될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